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로 불린 본부장 의혹.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 그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비리 의혹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본부장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었죠.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을 하거나 했으면은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후보는 0.7%포인트 차이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본부장 의혹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상황이 바뀝니다. 가짜뉴스라고 했던 본부장 의혹 중 상당수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거죠. 검찰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판결문에 모두 37번 언급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이 계좌로 이뤄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고의든 아니든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거짓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의 거짓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또 사기도 당하고 또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도 하고 이렇게 된 일이지. 도촌동 사건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하나였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장모 최 씨가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위조된 은행 잔고 증명서를 행사하는 등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였습니다. 사실이 맞다면 장모는 처벌을 받고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이었죠.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며 자신의 장모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죠. 실제로 많은 유권자는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해명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해명이 거짓으로 탄로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법원은 장모 최 씨가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최 씨가 성남시와 진행 중인 도촌동 사건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재판에서 최 씨는 도촌동 사건 관련 성남시가 부과한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나는 사기를 당한 것일 뿐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요, 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 거죠. 그러나 법원은 최 씨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맞고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으니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내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었던 거죠. 이렇게 도촌동 사건 관련 기존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현재까지 대통령의 사과나 해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도 듣기 위해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저희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이런 해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보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언제쯤 판결 내용을 알아본다는 걸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정부 여당의 이딴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해명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발언의 요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는 골드만삭스 출신 이모 씨에게 주식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 둘째, 이렇게 주식 위탁 관리를 하던 중 손실이 나서 이 씨와는 절연했다. 셋째,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 앞서 뉴스타파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에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나온 김건희 녹취록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죠. 둘째, 손해가 나서 절연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한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20일까지, 이때를 주가 조작 1차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1차 시기에 절연을 했다는 게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김건희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씨와 절연을 한 5월 20일 이후에도 이전처럼 자신의 주식을 주문할 권리를 이 씨에게 줍니다. 그것도 새 증권 계좌를 만들면서까지요. 절연한 상대방에게 내 계좌를 이용할 권한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 여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씨와 절연을 한 5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무려 17억 원어치나 사들였다가 되팔아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든 그렇지 않았던 주가 조작 기간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달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에도 김 여사의 사건 연루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 중 김건희 명의 계좌가 있었던 거죠. 법원에선 이를 시세조정성 거래라고 판단했는데요. 한마디로 김건희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거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둘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김 여사가 이전처럼 주가 조작 세력 등 누군가에게 계좌를 맡겼거나, 아니면 김 여사가 어떤 이유로 직접 시세조정성 거래를 했거나, 그 거래가 주가 조작인지 알았던 몰랐던 말이죠. 어떤 경우든 주가 조작과 전혀 무관하다는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명의 계좌가 해킹당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서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위증 논란으로 현재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이쯤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왜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건 바로 윤호진 뇌물 사건 때문인데요. 윤호진 뇌물 사건은 지난 2012년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한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아 검사들과 공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이트급 사건이었습니다. 윤호진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었죠. 윤 대통령과도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2012년부터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에게 변호사 소개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당시 윤석열 검사는 윤호진 전 서장을 위해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호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그 소개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 네네. 윤호진 씨가 윤호진 씨가 예예.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스스로 자신의 말을 뒤집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윤호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이유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저희 취재진은 이 사건 당사자인 윤호진 전 서장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한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한번 했어요. 네. 지가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네. 내가 이제 거기서 그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는 했을 수 있겠지. 네. 내가 이제 조사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이남석이가 내가 이제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여기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는 문자와 함께 윤 전 서장을 찾아간 이남석 변호사. 그는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검사의 특수부 후배입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윤호진 뇌물 사건을 내사 단계부터 변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윤석열 검사가 후배인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보냈고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당시 변호사를 소개한 윤석열 검사가 윤우진 뇌물 사건의 수사 대상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우진 뇌물 사건은 자신과 가까운 검사 후배들은 물론 본인도 연루된 자기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 즉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였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 부장 의혹에 대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현재로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등의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 대통령은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는 이유였죠.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이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히려 정직 2개월의 처분이 가볍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한 적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진 적도 없습니다. 이전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혹만 커질 뿐입니다. 뉴스타파 강현석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